자, 그러면 이번 첫 번째 시간에 구현할 프로필 설정 페이지를 진행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프로필 쪽 같은 경우에는 유저스 컬렉션을 요청을 해야 되겠죠. 이쪽 페이지로. 그래서 쿼리 컬렉션을 해줍니다. 그리고 유저스 컬렉션에 로그인한 유저의 정보만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출력을 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가 아니고 싱글로 데이터를 가져와야 돼요. 이쪽은. 그 다음에 필터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로그인한 유저가 나의 프로필 내용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필터까지 쿼리를 할 때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데이터를 쿼리를 해서 받아오면 이제 각각의 필드를 위젯에 연동을 해주면 되겠죠. UID는 뭐 연동할 필요는 없고요. 얘는 연동할 필요는 없고, 자, 이메일, 회원가입을 하면 이메일을 저장을 하니까 그대로 출력을 해줍니다. 회원가입 시간이에요. 로그인 시간은 여기는 없는데 만약에 필요하면 로그드인, 타임 이렇게 해서 필드를 또 추가해주면 되겠죠. 우선은 요 값을 이쪽에 출력을 그대로 할 거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네임하고 프로필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업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생성을 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첫 번째는 이미지 파일을 파이어베이스의 스토리지로 저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한 다음에 유저스 컬렉션의 문서를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겠죠. 여기 포토 URL 쪽을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저장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디스플레이 네임입니다. 디스플레이 네임을 유저가 입력을 한 뒤에 입력을 하고 키보드의 완료 또는 엔터 버튼을 누르면 이쪽도 문서를 업데이트 시켜주면 돼요. 유저스의 문서에. 이 유저가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문서가 생성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문서가 이 유저스 컬렉션 안에 얘만의 문서가 생성이 되고 얘네들은 이미 기록이 돼 있겠죠. 얘들은 빈 값으로 있을 거예요. 이쪽 필드들은. 그래서 얘를 유저가 설정을 한 대로 저장이 되게끔 처리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장하기를 누르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쪽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추가로 생성한 필드인 with chat UIDs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 필드 같은 경우에는요, 잠시 설명을 드리면 여기하고 여기서 필터링 할 때 필요가 해요. 필터링 할 때 나와 채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쪽에 보낼 것이고 나와 채팅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쪽에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사용을 해줄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프로필 페이지는 템플릿 가져와서 지금 생성을 했죠. 간단하게 한번 작업을 해줄게요. 자, 여기 아이콘 X 표시 닫기 버튼을 날려주고, 자, 이쪽은 유저 이메일을 출력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유저 이메일. 여기는 가입 시간, 가입 일시 이렇게 한다고 했죠. 이렇게 그대로 가져가도 되지만 위로 올려줄게요. 순서가 유저가 여기를 세팅을 해야 되니까 미리 올려서 놔두고, 자, 그리고 이미지는 우선은 놔두겠습니다. 디바이더 놔두고 나머지 컨테이너들 있죠. 다 날려줄게요. 우리한테는 필요 없는 거니까.
그리고 로그아웃도 있어야 되겠죠. 그대로 두겠습니다. 앱바는 살짝 위로 올려주고, 자, 앱반에는 텍스트를 하나 넣어볼게요. 자, 타이틀 쪽에 살짝 키워서 더백 토크라고 타이틀을 넣어줄게요. 너무 작죠? 24 정도 주고, 얘는 색상을 파란 톤으로 주겠습니다. 됐고, 됐고,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게 여기 디스플레이 네임을 작성할 수 있는 필드가 필요하죠. 그러면 텍스트 필드 위젯을 찾아서 넣어줍니다. 로그아웃 버튼을 아래로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하나 더 만들게요. 다음 페이지로 저장을 한 뒤에 다음 페이지로 또 이동을 해야 되니까, 자, 여기서 커스텀을 해주겠습니다. 자, 텍스트 필드 같은 경우에는 너비 값을 화면에 한 70% 정도 나오게끔 해주고, 맥스라인은 한 줄이면 되겠죠. 그리고 텍스트가 너무 작으니까 입력을 하게 되면 20으로 입력이 되게끔 하고 중앙 정렬 해주겠습니다. 라벨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힌트에는 닉네임을 설정하세요 라고 해줄게요. 얘도 좀 키워주겠습니다. 20 됐죠? 라벨이니까 컬러만 조금 약하게 해줄게요. 컬러만. 그리고 아웃라인 타입으로 가고요. 테두리 색을 넣어주겠습니다. 테두리를 회색으로 지정을 하고, 마진을 줘서 조금 필드의 사이즈를 키워줄게요. 유니폼으로 전체 사이즈를 20 정도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성하다가 삭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클리어 필드 아이콘을 활성화 시켜주고, 사이즈는 24 X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색깔은 회색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업데이트 페이지 온 텍스트 체인지 라는 게 있고 켜줄게요. 그리고 얘 반응 속도만 500 정도 0.5초로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키보드 타입은 텍스트 들어가면 되겠죠. 그대로 마스크 필요 없고 필터 필요 없어요. 서브밋 타입, 키보드의 타입인데 작성을 완료하면 done, 완료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맥스 랭스, 최대 문자 수는 저는 20자로 20자 이내로 작성하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고, 20자 이상을 작성했을 때는 아예 작성을 못하게끔 enforced로 옵션을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엔 여기 복사했던 버튼 하나 있죠. 로그아웃. 액션을 날려주고요. 얘는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게끔 해주겠습니다. 이쪽은 로그아웃이 아니고 저장하기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을 세이브 찾아서 놓고, 버튼 컬러는 이렇게 똑같은 계열인 파란색 계통으로 해주고요. 텍스트는 흰색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유저스 컬렉션을 쿼리 컬렉션에서 불러와야 되겠죠. 그리고 싱글입니다. 로그인한 유저의 문서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쪽에 쿼리를 주려면 여기에 주면 되겠죠. 나머지는 유저스 컬렉션에서 불러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쪽 컬럼에 컬렉션을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컬렉션 타입은 쿼리 컬렉션에 users 데이터를 가져오고 쿼리 타입을 싱글로 지정을 합니다. 한 개의 문서만 가져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필터 필요하다고 했죠. 필터는 여기 UID users 컬렉션에 있는 UID와 로그인한 유저의 UID가 동일하면 됩니다. 그래서 relation은 equal to 동일할 대로 주시고, 여기 보시면 authenticated user 있죠. 이건 로그인한 유저예요. 로그인한 유저의 정보를 이쪽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로그인한 유저의 UID 여기 있죠. 이걸로 지정하시거나 아니면 유저 레퍼런스로 지정하셔도 돼요. 이 둘 중에 하시면 되는데 그냥 유저 아이디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저장을 하면 나오죠. UID와 로그인한 유저의 아이디가 동일한 것만 이쪽에 노출을 해라 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쿼리를 했으니까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문서에 users document가 보이죠. 여기서 이메일 연동하시고 디폴트 값은 뭐 화면에 표시를 할 정도만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예제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UI 빌더에도 값을 동일하게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가입 일시도 가져옵니다. created time이죠. 대신 시간값이기 때문에 옵션을 한국식으로 좀 맞춰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트 타임 포맷, 시간값은 이 포맷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여기는 연월 일시, 한국형 표기 방법이 없어요. 다 미국이나 유럽형이죠. 최하단으로 가보시면 커스텀이 있습니다. 커스텀 지정하시고 Y 슬래시 M 대문자 D 소문자 그리고 일시는 시간은 HH MM 이렇게 하면 연월일 시분까지 이렇게 출력을 해줘요. H에서 H 하나는 빼야 되겠네요. 자, H 콜론 MM 소문자 MM 해주면 표시가 될 겁니다. 하고 그대로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유저 이미지도 유저가 설정을 이미 했을 경우에는 그 유저의 프로필 이미지가 출력이 그대로 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지에도 미리 연결을 해줄게요. users document에 photo URL로 하고, 자, 한 번 더 켜서 설정을 하지 않은 상태의 유저의 경우에는 디폴트 이미지를 넣어주는 걸로 해주겠습니다. 저는 좀 귀여운 걸로 링크를 찾으셔서 이렇게 링크나 구글링 해서 링크로 가져오시면 작업 상태는 디폴트 이미지가 이렇게 뜰 거예요. 자, 됐죠? 그리고 여기도 최초 가입한 유저는 입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미 가입했고 등록한 유저는 여기에 본인의 닉네임이 표시가 되어야겠죠. 여기도 동일하게 출력을 합니다. 이니셜 밸류 쪽에 문서에 접근해서 디스플레이 네임 지정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됐고,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자, 프로필 이미지를 유저가 등록을 하게 되면 스토리지에 파일을 저장을 시키고 그 저장된 파일 링크를 가지고 유저스 컬렉션에 나의 문서의 프로필 이미지 필드를 업데이트 시켜주면 돼요. 그럼 저장이 됩니다. 자, 여기서 액션으로 이동을 하셔서 이미지
자, 에디터를 켜줄게요. 먼저 스토리지에 업로드를 해야 돼요. 업로드 검색하시면 업로드 세이브 미디어라고 있죠. 이렇게 하면 이미지가 저장이 되는 액션이고 파이어베이스로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필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사이즈를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스토리지 용량을 많이 먹으니까 비용이 청구가 되겠죠. 나중에는 70% 퀄러티로 다운 시켜 주겠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업로드된 링크를 접근을 나중에 해야 되니까 이쪽에 이름을 적당히 넣어줄게요. 유저 프로필 이미지 URL로 해주겠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다시 액션을 추가를 해서 이번엔 파이어스토어 유저스 컬렉션에 최신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업데이트 검색해 주시면 업데이트 더큐먼트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참조선이 있어요. 여기 레퍼런스. 자, 여기를 설정할 때는 눌러보시면 로그인한 유저죠. 당연히 로그인한 유저의 UID입니다. 여기 유저 레퍼런스 얘로 해주면 얘 유저스 컬렉션의 문서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참조시키면 됩니다. 자, 됐죠? 로그인한 유저의 UID를 참조를 해주시고 여기 필드는 이메일이 아니라 포토 URL을 최신화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변수인 from variable로 하고 자, 여기서 이전에 스토리지로 이제 파일을 업로드를 했죠. 이것을 어디에서 접근을 할 수 있냐 하면 위젯 스테이트에 보시면 uploaded file URL이라고 있습니다. 네, 얘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스토리지에 저장된 링크로 얘를 저장시켜 줍니다. 자, 됐죠? 자, 그런데 에러가 떴어요. 자, 보면 스토리지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보니까 디플로이를 별도로 해줘야 됩니다. 디플로이가 안 됐죠. 규칙이. 그대로 yes를 눌러서 배포를 진행합니다. 자, 됐고 에러는 사라졌죠. 자, 이쪽 작업은 끝났고요. 자, 그 다음은 이쪽을 또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되겠죠.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텍스트 필드의 트리거는 총 3개가 보이네요. on submit, 제출했을 때, on change, 입력한 사항이 변화가 있을 때, 아니면 focus change. 우리는 on submit, 제출했을 때죠. 키보드에 돈을 클릭을 했을 때. 자, on submit 하시고, 여기는 유저가 입력한 그대로 저장을 시켜주면 돼요. 업데이트 더큐먼트 가셔서 당연히 로그인한 유저의 UID로 업데이트할 문서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필드는 디스플레이 네임이죠. 그 다음에 변수로 그리고 텍스트 필드에 작성한 내용이니까 작성한 내용으로 저장하면 되니까 위젯 스테이트에 있는 텍스트 필드 있죠. 지정을 해줍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버튼, 저장하기 버튼 액션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액션은 자, 우리가 다음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끔 해야 되고 자, 스낵바는 실제는 여기서 컬렉션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지만 이쪽을 눌렀을 때 유저한테 프로필이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알려주면 좋겠죠. 그래서 스낵바를 먼저 넣고 다음 페이지인 유저 리스트 페이지로 내비게이트 투 액션을 설정을 합니다. 우선은 스낵바 프로필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색상은 노란색으로 해줄게요. 그다음에 듀레이션은 2초로 자 됐죠. 그 다음에 내비게이트 to 액션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두 개의 페이지 말고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여기서 페이지 추가를 하나 해줄게요. 유저 리스트 페이지 자 여기에 이제 이동을 하는데 여기에 이름을 미리 내 친구 리스트라고 해줄게요. 자 됐고 자 프로필 페이지를 다시 이동을 해서 내비게이트 to 액션을 이쪽 페이지로 지정을 해주시고 트랜지션 타입은 자연스럽게 이동이 되려면 인스턴트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아웃은 아마 템플릿에서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설정되어 있죠. 그리고 오스도 다 설정이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회원가입을 진행을 하고요. 지금 에러가 발생이 됐는데 이쪽의 이유는요. 파이어스토어로 가보시면 설정에 파이어스토어 룰을 최신화를 해 주셔야 돼요. 디플로이가 끊겨 있죠. 이쪽에 규칙을 다시 눌러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새로운 컬렉션을 설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파이어스토어 룰을 다시 디플로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시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자 얘도 다시 지웠다가 계정을 삭제하고 다시 가입을 해줄게요. 자, 로그인이 바로 진행이 됐죠. 그리고 방금 가입한 이메일과 가입 시간이 이렇게 잘 출력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 이미지가 나오죠. 아직 신규 가입자이기 때문에 프로필 이미지를 따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눌러서 자 이미지도 저장이 됐고 닉네임까지 더백 박사라고 해줄게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프로필 설정이 완료되었다고 하고 이제 친구 리스트 채팅 본 페이지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작업을 보완을 해줄게요. 여기 버튼이 있죠. 버튼을 이 두 개를 설정하지 않고 신규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설정을 하고 다음 채팅 화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설정하지 않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 저장하기 버튼을 Disable 옵션을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컨디션 들어가셔가지고 싱글 컨디션에 여기 디스플레이 네임 쪽 텍스트 필드에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쪽에서 유저스 컬렉션 문서에서 로그인한 유저의 이쪽이 아니고 authenticated 유저의 디스플레이 네임 있죠. 로그인한 유저의 디스플레이 네임이 is not set or is empty 비어 있을 때 설정되지 않았을 때죠. 이것으로 해주면 디스플레이 네임이 비어 있을 때는 얘가 비활성화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가볍게 할 수도 있겠죠. 가볍게 설정을 하시려면 굳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쪽하고 매칭을 시킬 필요 없이 위젯 스테이트에서
텍스트 필드 있죠. 텍스트 필드의 상태가 비어 있거나 세팅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해주면 같은 의미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disable color는 버튼이 비활성화 상태니까 이렇게 회색 톤으로 해주고 체크를 한번 해주면 되겠죠. 자, 됐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볼게요. 자, 얘는 지금 제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로그아웃해서 신규 가입자로 자, 보시면 버튼도 비활성화되어 있고 새로운 유저의 정보로 바뀌었죠. 그리고 다시 유저 프로필하고 이름을 양양 자, 이렇게 하면 버튼이 활성화가 되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내 친구 리스트 페이지 쪽하고 채팅 리스트 페이지를 연달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